김지호님, 마케터가 이직한 경우 기존의 마케팅 분야의 인맥을 기반을 이직한 회사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나요? 이직했을 때 기존 회사에서 뭔가 쌓았던 마케팅 인맥을 이직한 회사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지. 인맥이 뭘 얘기하는 거죠? 뭐, 데이터 그런 거. 맞아. 기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뭐 고객 정보라 네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가져갈 수 없고요. 개인정보법이 워낙 강해서 저 인맥이 말 그대로 본인의 네트워킹이면 네.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권보람님은 팔로알토 방화벽 영업 담당자와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다가올 미래엔 IoT가 활성화되어서 방화벽 시장이 B2B에서 B2C로 이동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강 이사님도 가정, 개인에 판매할 B2C망을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네. 가정 개인의 판매할 B2C망이라고 한다면 팔로알토가 이제 B2C까지 가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의 뭐 보안 거기까지 시장 가느냐? 아마도 근래로 저희 휴대폰 모바일 기기에 대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보안 쪽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네네. 방화벽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지규님께서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쟁의 가속화 속에 B2B 산업에서의 시장 변화와 고객에게 디지털 마케팅이 미치는 영향과 사례가 궁금합니다. 디지털 마케팅 쪽 관련돼 가지고 뭔가 그 어떤 사례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으시면 어떤 분이 말씀하실래요? 뭐 사례는 아닌데요. 네네. 예를 들면 디지털 마케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B2C 같은 경우에 제가 자동차 구매가 필요해서 네. 자동차 회사별로 사이트를 들어가서 정보를 다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검색하고 가격도 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본인은 잊고 있는데 본인이 다시 이제 페이스북을 딱 켰을 때 자동차 광고가 뜨게 한다든지 네. 예,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소셜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 마케팅을 좀 더 깊게 알면 원하는 타겟한테 리타겟팅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도 B2B도 이용을 하면 네. 충분히 효과가 그러면 예. 그 도상민도 어떤 그 소셜 그런 페이스북 마케팅 저희도 예, 소셜 하십니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페이스북 마케팅 해보시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우선은 이제 어웨니스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웨니스 예. 당장에 그 리드를 제너레이션 하지 않더라도 예, 고객한테 뭔가 제품을 알리거나 네. 이런 정보가 있다라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주 좋은 뭐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어웨이스를 피우는데 괜찮고 효과적이다 예. 해보시니까. 자, 그다음에 이정우님, 기존 사실 이거 여담이다. 제가 이제 예전에 뭐 그분이 대리에 있었지 그 뭐야 페이스북 마케터로 가신 분 누구지? 갑자기 조성규. 조성규.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뭐야 그 지금 미국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화로 해가지고 페이스북 어떤지 한번 물어보려다가 바빠서 못했어요 오늘. 자, 그다음에 이종우님, 기존 B2C 사이트 운영 중인데 B2B 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하고 오픈 예정입니다. 제한적인 고객인 B2B의 마케팅을 이루기 위해서 기획자 마케터 그리고 개발자 측면에서 중요한 점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이트 원래 B2C를 하다가 이제 B2B 사이트를 해가지고 뭔가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뭐 그런 이제 개발자, 기획자, 마케터 관점에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웹사이트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데 근데 확실히 좀 구분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B2C와 네네. B2B를 그리고 컨텐츠를 정말 B2B에 맞게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네네. 오히려 B2C보다 B2B가 더 중요하고 네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김창주님, 마케팅 정책의 ROI를 위해서 구축하는 내부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보충 설명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B2B를 엮어주는 플랫폼의 국내 현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 해외는 알리바바 등의 플랫폼, 국내는 컴퓨터 코리아와 G마켓의 IT 사업점을 연계 추진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마케팅 네. ROI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재도.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리드를 생성해서 마케팅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 리드가 이제 인사이드 콜하는 분이 퀄리피케이션 하셔가지고 세일즈 시스템에 넘겨드리면 세일즈 시스템에서도 그 오퍼레이팅도 보이고 클로즈가 되면 그 딜 클로즈는 금액도 보이고 사실 네네. 그러면
이게 다 연계가 돼 있으면 사실은 마케팅 금액 쓴 대비 실제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를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기획을 할 때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실제 마케팅 비용 그리고 예측된 그 매출해서 ROI를 사전에 체크를 하고 그 나와서 사실은 결과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사실 대리나 뭐 세분 회사는 워낙 회사가 크니까 글로벌 회사니까 그런 시스템이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네. 우리나라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일반 대기업들이 익숙하지 않은 데들은 이런 거를 뭐 시스템을 또 하나 구축하 만들려면 굉장히 큰 버든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요즘 뭐 클라우드에서도 뭔가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또 마케팅 지금 약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네. 뭐 클라우드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네네. 네, 아마 고려해 보셔도 그렇죠. 괜찮을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가 또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좀 전문을 들으면 네. 저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DB를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세일즈 DB, 마케팅 DB 음. 따로따로 있으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마케팅 DB 내에서도 네네. 오프라인 이벤트 DB 따로, 네. 웨비나 DB 따로, 네네. 스몰 그룹 DB 이렇게 DB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의 풀 속에 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시네요. 그렇게 하는 것만도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해외는 알리바바 플랫폼이 있잖아요. B2B 쪽에. 뭐 국내는 아직 이런 것들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B2B 플랫폼이라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게 뭐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좋은 사업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좋네요. 자, 그다음에 강수현님, B2B 마케팅에서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은데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어떤 분? 사실 시장에 대한 인텔리전스는 사실 항상 고민입니다. 플랜을 세울 때. 네. 근데 이제 이미 존재하는 그 시장 조사 기관들의 정보들이 있고 그 정보들을 사실은 제대로 보려면 또 굉장히 비싼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외부 기관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인사이트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 네. 필드를 많이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많이 기술 지원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같이 듣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웹에 있는 정보, 기관의 정보 플러스 그 내부 정보를 잘 믹스해서 밸런스 있게 쓰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뭔가 것 이게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우리 검색 정보하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고객이라든지 예. 필드 세일즈라든지 네. 엔지니어라든지 이렇게 또 듣는 말들 네. 이걸 같이 그 두 개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 예. 산업별로 좀 트렌드가 좀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트렌드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그 맨날 그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마케터야 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그 필드에서 그 사람들하고 뭔가 그것을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에서 또 느낌이 또 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네. 것들이. 예. 자, 그 다음에 임정선님, B2B 마케팅에서 상향 평준화된 상품이 많습니다. 경쟁사와의 차이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있다가도 고객이 몰라주고, 다들 뭐, 같은 어에 다 우측 상단에 있다고 그러니 다들. 마케터가 준비해야 하는 차별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럴 때, 마케터, 어떤 뭐, 사실 뭐 여기 팔라트도 뭐, 물론 차세대 방향 하지만, 요새 다들 뭐 우리도 뭐 다 방업 다 많잖아요. 네, 요새. 네, 우리도 네. 뭐 많을 텐데 네. 델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스토리지 우리도 뭐 하지만 뭐 다 있다 그러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차별화 포인트를 두시나요? 그러니까 마케터가 준비해야 되는 차별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이신데 사실은 네. 마케터가 해야 될 일이 음? 본인의 회사와 타 회사를 차별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좀 뭐 질문의 포인트가 좀 달라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과연 팔라이토 네트워크스를 어떻게 다른 무수한 많은 그 보안 벤더들과 네네. 제조사들과 네. 차별화시킬 것이냐. 네네. 그거는 비단 저 혼자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본사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차별화 포인트를 이제 저는 그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단순히 한국어로 번역하고 오케이. 그게 아니라 정말 한국 정서에 맞게, 아, 한국 네. 고객에 맞게, 네. 한국 메시지에 맞게 그걸 어떻게 차별화시킬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의 많은 그 보안 벤더들이 탐지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침입 어떤 사이버 공격을 네네. 탐지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탐지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할 것이냐에 주안점을 뒀다면 그거는 사실은 저희는 좀 다른 포인트로 본 거죠.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서 아, 우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예 프리벤션 합니다. 네네. 사전 예방합니다. 네. 네. 그러려면 어떤 개별적인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플랫폼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차세대 보안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죠. 뭔가 이게 우리 기능 이게 더 좋아요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예 네. 전쟁터를 바꾸는군요. 네, 네. 관점을 바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전 예방 가능합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약은 메시지를 거기까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네. 김쌤은 어떤 식으로 하드웨어에서 사실 어떤 비율 하드웨어 그냥 근수로 팔아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그 질문의 요지가 그 마케터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하면 저희 이제 또 델 이야기라면 네. 델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고객입니다. 네. 고객의 네. 페인 포인트, 고객의 이슈가 뭐냐를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케터를 뭘 준비해야 되냐, 그 페인 포인트에 맞는 relevant한 이슈를 델이 알고 있고 네. 그걸 우리가 제안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큰 영어의 캐치플레이는 내려오지만 네. 그게 말씀하신 로컬라이제이션인데 아. 그 여러 가지 주 중에 어떤 게 정말 한국의 고객은 가장 이게 페인 포인트 가지고 있는지 고객 관점에서 거기까지 그 메시지를 좀 더 개발해서 좀 더 네네. 콜라보를 해서 가는 게 차별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